자,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마이너스 2에서 극대를 갔는데요. 그리고 나는 사실 나의 조건만 단독으로 보고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3차 함수의 도함수잖아요.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2차 함수인 걸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3과 3의 함수값만 같다고 했지만 실제로 뭐예요? 모든 x에 대해서 y축 대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려운 얘기야? 어려운 얘기 아니죠? 네, 그래서 도함수가 우함수입니다. 그럼 원함수는? 기함수라고 이상한 얘기하면 안 돼요. 도함수가 우함수이면 원함수는? 도함수가 우함수이면 원함수는? 0, C의 대칭. 원점 대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무슨 말인지 알죠? 네, y축을 중심으로 y축 위를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0에서 도함수가 최소값을 갖느냐, 마이너스 2에서 극대를 간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걸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플러스 2에서 극소를 갖는 거죠. 그러면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이 개수에 관한 정보가 없지만 양수라는 걸 획득한 거예요. 극대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 y축이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플러스 2다. f'x의 최소값은 당연히 0일 때죠. 이게 변곡접선의 기울기니까요. 가장 작을 때입니다. 그죠? 네. fx는 f2는 서로 다른 투식은 간다 맞는 말이죠. f2가 극소값이니까. y는 fx 위의 점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쯤 잡아볼게요. 네. 여기에서 접선을 그으면 여길 지나가냐 라는 얘기죠. 그거 보니까 지나가네. 동그라미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여기 선으로 그린 거니까 그래프 믿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비율관계 이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접점, 여긴 교점이죠. 여긴 변곡점이죠. 여기는 평균값 정의를 만족하는 점이 있겠죠. 요 네 개의 점의 간격은 전부 다 등간격이라고 했죠. 하나의 일식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는 게 맞다라는 거 확인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4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4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항상 지나는 점들의 y좌표 합을 구하시오. 이 문제 여러 번 푼 적이 있는데 아직도 질문이 나오는 걸 보면 한 번 더 얘기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모양입니다. 4차 함수, 모든 4차 함수 항상 지나는 점들의 y좌표의 합. 이게 뭔 말이지? 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만약에 이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다면. 맞잖아. 일단 모든이라는 무시하고 4차 함수가 항상 지나는 점이래. 야, 4차 함수가 항상 지나는 점이 무수히 많지. 답은 양의 무한대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이 모든이라는 말이 붙었어. 이 모든이라는 말에서 뭘 깨달아야 돼요? 항등의 관점인 거지. 항등의 관점. 진짜 모든 4차 함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이 아래에 내가 조건을 줄 건데 4차 함수를 확정하려면 4, 3, 2, 1, 0 개수 총 5개를 정해야 되는데 그 중에 최소한 하나는 확정이 안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은 그 확정되지 않은 미정계수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여기 앞부분만 읽어보고 그러면 조건이 4개밖에 없는, 즉 미정계수 한 4개 정도밖에 확정이 안 되는 조건을 줬을 것 같다. 하나,
2개, 3개, 4개. 아, 개천재, 그죠? 예상한 대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읽은 능력이 있으면 시험 보는 게 아주 매끄럽죠. 그럴 줄 알았어, 너.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 1이라는 그렇다 치고, 지금 보시면 F2와 F'2와 F'0이 있으니까 다항식 fx를 x에 대해 정리한다, x-2에 대해 정리한다, x-2에 대해 정리하는 게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다수 의견 존중하라고 했잖아, 내가. 알았어? 그러면 fx를 x-2의 4제곱 더하기 ax-2의 세제곱 더하기 bx-2의 제곱. 여기는 뭐냐면 x-2에 대해 정리했을 때 1차항 계수 0이라는 뜻입니다. x-2에 대해 정리했을 때 상수항 2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하기 2로 끝나죠. 그럼 얘 써먹었고 얘 써먹었고 얘 써먹은 거예요. 남은 건 f'0은 0밖에 없어요. 미분합시다. 그럼 f'0은 마이너스 32 더하기 12a 마이너스 4b죠. 그래서 b가 3a 마이너스 8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 대신에 3a 마이너스 8 쓰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쓰고 싶어지니? 내가 애당초 이거 a에 관한 항등의 관점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a를 달고 있는 항과 그렇지 않은 항으로 좀 구분해서 식을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를 달고 있는 항은 이거고요. 그렇지 않은 항은 다음과 같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모든 이라는 말은 이제 뭘로 해석이 됩니까? A에 관계없이 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A에 관계가 없으니까 여기가 0이 반드시 돼야만 하는 거죠. 여기가 0이 되는 위치는 x-2의 제곱으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와 2일 때의 y 좌표의 합을 구하시오 라는 뜻인 겁니다. 어차피 여기만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1이면 y좌표 얼마예요? 대답 안 하네. 11. 감사합니다. 2면 2죠. 그러면 답은 13. 알겠니? 봐봐, 다항식을 x에 대해 정리 안 하니까 되게 좀 편리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이거 내가 사실 되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딱히 쓰고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난 쓰고 있다. 손 들어봐. 와, 한 명도 없다고?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한 명도 없다고? 이게 우리가 고등수학 상에서 연속조립제를 배우는 까닭이에요. x에 관해 정리된 다항식을 갑자기 x 플러스 2에 대해서 정리해보라고 시키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 하고 조립제 존나 따다다닥 때려가지고 a 얼마, b 얼마, c 얼마 이거 하고 있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꼭 다항식을 x에 관해 정리할 필요 없어, 친구들. 이런 거 알려주고 싶은 건데 문제는 여러분에게 고1 과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그게 그런 뜻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매우 드뭅니다. 저 정도 되니까 아는 거죠. 네. 아니 근데 그래요. 네.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모르는 학생이 많은 거 보면 그런 거 같고, 저도 어디서 막 찾아보고 한 게 아니고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거네 이러면서. 네. 알겠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7. 실수 t에 대하여 직선 x는 t가 두 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열
x는 t니까 지금 x축에 수직인 직선을 긋는 거잖아요. 맞잖아. 예, 그러면 이건 단순히 y좌표의 차라고 볼 수 있네요. 이 ft는 실제로 뭐냐면 t를 여기다 넣은 거랑 여기다 넣은 거는 둘 다 이제 어떤 y좌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y좌표의 차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ft는 어떻게 적어야 맞겠냐면 t의 4제곱 마이너스 4t의 3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32 여기까지만 적으면 안 돼요. 차니까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이게 ft예요. 자, 이제 여기 있는 이 식의 의미를 읽으면 문제를 풀겠네. 맞잖아? 중요한 건 여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작거나 같다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작다면 뜻이 뭐야? 윤지가 말해볼까? 네? 하은이가 말해볼까? 아이씨, 당연히 부호가 다르지. 누구와 누구의 부호가 다르냐고.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있는 식이요. 앞에 있는 식의 정체가 뭐야? 우미분계수. 얘는 뭐야? 좌미분계수. 그러면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얘기잖아. 이런 일은 언제 생겨? 절대값으로 꺾여져 올라간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x축 있어가지고 꺾여져 올라가면 이런 부분에서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차피 절대값 함수였잖아요. 이 절대값 때문에 꺾여 올라간 점을 찾으시오. 두 번째, 등호가 들어가면 뭐가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되잖아. 그제? 근데 어차피 꺾이는 지점은 0은 아니란 말이 0인 경우도 있을라나? 그거 무시하고 그지? 그냥 0이 되는 부분은 미분계수가 0인 지점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의 의미는 뭐라고 적혀 있는 거냐면 미분계수가 0이거나 아니면 절대값을 씌우는 과정에서 꺾여 올라가는 지점을 찾아서 그 t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얘의 그래프가 필요해지죠. 그래서 얘를 gt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g't는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12t의 제곱 플러스 8이에요.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인수분해하는 과정 생각할게요. 이때 첫 번째로 뭐가 궁금하냐면 여기가 과연 실근은 있는가가 궁금한데 실근이 있습니다. 그럼 극점이 3개란 얘기예요. 근데 실근을 확인한 김에 이거 근 좀 찾아봐. t 뭐 나오니? 0 될 때 1 뿔마 루트 3 나오니? 1 뿔마 루트 3이라고? 여기에 1이 있는데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실제로 이 gt의 도함수를 그렸을 때 도함수가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는 얘기인데 여기 1이 있으면 여기 1 플러스 루트 3이고 여기 1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여기 간격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3참수가 간격이 같으면 뭐가 같다? 면적이 같다. 면적이 같으면요 증가한 만큼 감소한다. 두 개의 극소값이 같다 까지 해석을 해야죠. 아, 두 개의 극소가 같구나 라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의 모양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그런데 극대 극소의 값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극대만 일단 확인해 볼까? 1일 때가 극대지. 1로 보면 G1 얼마니? 마이너스 얼마야? 알겠지? 음수 나와. 음수인 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 그러면 극소 구할 것도 없이 나머지도 다 음수일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높이 같아요. 안 같아 보이는 건
기분 탓은 아니고 제가 못 그려서 그런 거예요. 예. 실제로 FT는 그러면 다음과 같이 그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점은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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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이란 말이죠. 근데 어차피 여기 t는 1에 대해서 대칭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 더하라고 하면 1, 2, 2. 답은 5가 되겠네요. 안 구해도 돼요. 선대칭을 이용해서 합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요. 왜냐면 얘와 얘의 평균 1이고 얘와 얘의 평균 1이니까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내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 물론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졸라 잘 읽어냈지만 여전히 못 풀겠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진짜 극소수야. 하나의 시험지에 하나 혹은 두 개. 고3 정도 돼야 두 개. 고2 때는 하나. 학교 내신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내기만 해도 풀기가 한결 쉬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아, 씨발 뭐야 하지 말고 무슨 뜻인지 보자. 이러고 좀 자세히 보란 말이야. 알겠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8.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fx 절대값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4차 함수를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만약에 x축 아랫부분이 있다면 좌표 올라가겠죠? 의자가 막 스스로 움직이네? 그런데 gx는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고 g1과 g'1이 같다. 그리고 gx는 극소값을 갖는다. 마일과 0과 1에서 절대값을 씌워놓은 함수가 극소를 갖는 방법은 뭘까? 절대값을 씌운 함수의 극소의 위치의 특징은 뭡니까? 첫 번째, 절대값 때문에 꺾여진 뾰족점. 제가 극대 극소랑 연속 불연속, 미분 가능 불가능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고 했어요. 극대 극소의 정의에 따르면. 알겠죠? 두 번째, 원래 극소이고 x축 위에 있던 점. 세 번째, 원래 극대였으나 x축 아래에 있던 점. 내가 말하면서 납득하면 안 돼. 내가 말할 때부터 다 알았어야지. 그런 애들이 극소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런 애들이 마일하고 0하고 1밖에 없대. 항상 얘기하지만 수학2를 잘한다는 건 그래프를 누가 잘 찍냐는 거야. 물론 그냥 무지성을 찍는 거 아니야.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4차 함수의 그래프가 뭘까? 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이거예요. 왜냐면 절대값 씌워보시면 이런 식일 거니까 제가 얘기했던 절대값 때문에 발생한 극소점, 원래 극소점, x축 이쪽에 있는 원래 극소점,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거 이거밖에 없다. 사실 근데 이거하고 여기에서 왠지 x는 이래서 얘가 접할 것 같잖아. 물론 이것만 보고 그렇다고 확신할 순 없지만 굳이 가에다가 이런 걸 깐 거는 약간 복선의 느낌이란 말이지. 응?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건가 라고 트라이를 딱 한 게 맞지. 밑도 끝도 없이 첫 번째 이런 경우, 두 번째 이런 경우. 진짜 이런 놈들은 수능 40살에 보든가 뭐 환갑 때 보든가 해야 돼. 알았니?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못하고 그냥 이 모든 조건을,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종합해서 생각을 하려면 얘가 잠깐 제시한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외워야 돼. 잠시 외워야 된다고. 이걸 전문 용어로 작업 기억력이라고 해요. 이것도 머리가 좋냐 안 좋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에요. 선생님 저걸 어떻게 잠깐 외우죠? 라는 말이 쏙 들어가죠? 할 수 있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 똑똑하니까. 알겠죠? 잠깐 외워서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건가? 이렇게 찾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면 저건가? 이렇게 찾는 거고 두 번째로 끝내야 돼요. 세 번째까지 가는 놈들이 1등은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로 끝내야 돼요. 아시겠죠? 예. 한 두 번 정도 트라이 해보면 그래프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래프고요. 그럼 fx는 이게 될 거고 g2는 그냥 f2하고 같죠. 그래서 6입니다. 이 깎기 21번이라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9. 네, 물 마시고 가도 돼요. 79는 쉬운 문제인데 질문이 나왔네요. 그렇지 않나? 지금 뭐냐면 4참수가 3개의 극점을 가져요. 근데 3개의 극점의 y좌표의 부호가 음이라는 건 셋 다 음이거나 셋 중에 하나만 음이거나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프는 생각해보면 뭐야? 뭔데? 세 가지 케이스 정도가 있을 건데 이렇게 셋 다 음이거나 극소의 높낮이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막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희 제시된 정보는 y좌표의 부호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두 개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왼쪽 두 개가 위로 올라간 상태일 수도 있겠죠. 알 수가 없죠. 네. 이렇거나 선생님 여기서 누가 더 높은지도 받고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일단 하지 말자고 알겠지? 그런 거 일단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러면 박스의 조건을 만족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그래프를 동시에 째리면서 기억 니은 뒤에서 읽으면 돼요. 기억 fx는 x는 베타에서 극대냐? 항상 극대죠.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느냐? 라고 하면 그렇네요. 어떤 경우든 서로 다른 두 실근만 갖고 있죠. 맞잖아? 예. 그 다음에 f 알파가 양수이면 그러니까 이 그림이면 이란 얘기죠. fx는 0은 베타보다 작은 실근이야. 이게 베타보다 큰 실근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되겠다. 이런 건 되게 쉬운 문제예요. 이런 거 풀면 안 되지. 이런 건 뭐 10초 컷이죠. 10초 컷. 10초는 해봐죠. 문제 읽는데 10초는 더 걸리겠다 새끼라고 생각했죠? 네, 자, 다음 제가 말하는 10초 컷이라는 건 문제 파악이 끝난 상태에서 실제 풀이에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네. 81번 두 양수 PQ와 함수 fx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gx가 뭔데? 저렇게 생겼네. 저렇게 생겼으니까 근데 이거 봐봐. 보여?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만나면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라고 했잖아. 되겠냐? 안 돼 보이잖아. 이제 선생님이 구간을 나누라고 했어. 이게 언제 0 되지? 여기다 x-p 대입하고 x 곱하고 qx 더하고 싹 전개해가지고 는 0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왜냐면 지금 pq를 모르잖아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절대값을 못 보게 어떻게 문제를 푸냐. 항상 얘기하지만 좋은 풀이는 어디서 온다고 했어 내가? 좋은 풀이는 어디서 와요? 제 머리에서는 안 와요. 뭐 이러려고? 좋은 풀이는 어디서 와요? 관찰에서 온다고 했어요. 관찰을 해보니 x라는 공통인수를 갖고 있어요. 물론 오른쪽에 있는 x는 절대값 안에 들어있으니까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면
이것 때문에라도 뭘 해보고 싶어요? x가 음수일 때랑 양수일 때 나눠보고 싶죠. 맞잖아. 자, 이때 gx는 만약에 x가 음수라면 그게 아니어도 gx에 대해 써보고 싶잖아. 한 번이라도. 그럼 x로 양변을 나누려고 하면 x가 양수이냐 음수이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이때는 음수일 때는 이게 될 거고, 양수일 때는 이게 될 거란 말이지. 아, 그래서 니놈이 연속 조건을 나에게 줬구나. 0일 때는 못 쓰니까. 그러면 x는 0에서 얘가 연속일 거니까 뭘 깨닫냐면 이걸 깨닫습니다. 맞잖아요? 맞잖아. 그런데 이게 뭔 뜻인데요, 선생님? f-p 더하기 q가 0인 거 뭐 어쩌라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0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g0은 0이다 이렇게 해석하셔야죠. g0은 0이다. 그 다음에 gx를 자세히 보면 어떤 함수입니까? y축의 좌측은 절대값을 씌워서 부호를 바꾼 함수예요. y축의 우측은 절대값만 씌우는 함수예요. 그런데 원점을 지났다는 건 fx도 원점을 지났다는 얘기예요. 맞잖아. 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fx 그래프 그릴 수 있네. 맞추는 것도 아니네. 그냥 그리면 되겠네, 그러면. 맞지? 자, 미분할게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야. 3으로 묶으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죠. f 마이너스 1이 얼마냐면 얼마니? 얼마요? 마이너스 7이요. f 마이너스 마이너스 7. 그러면 얘 모양이 이렇게 생겼겠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인 상태일 거란 말이지. 여기가 이해했죠? 여기가 이해됐잖아. 네. 이걸 가지고 fx-p 플러스 q는 평행이동 한다는 얘기니까 원점의 위치를 변동시킨다는 얘기예요. 적당히 평행이동 하는 거니까 원점의 위치가 바뀌는 거야. 그러면 원점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겠냐 이 말이지. 이해하셨죠? 그럼 원점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요 fx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0,0 안 지나죠? 0,0 지나게끔 평행이동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데가 원점이었다고 해봐요. 평행이동 할 거니까 아무 데나 상관없어요. 이런 데가 원점이었다고 해봐요. 하나님, 그럼 얘가 뭐 하라고 했어? xy축 이렇게 생길 거니까 왼쪽은 뭐 하라고 했니 아까? 절대값을 씌워서 부호 바꾸니까 그대로 있겠죠? 그죠? 오른쪽은 절대값을 씌우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그러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 생겨요? 2개 생겨요. 그럼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A의 개수는 1개이다. 여기 위배되지. 그러니까 이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 자, 다시 해볼까? 그럼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밖에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면서 해야겠죠. 더 이상 이제 마이너스 1과 3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알았어요. 맞아요. 원점 위치 옮겨야 되니까. 그래서 얼른 든 생각은 여기가 원점인가? 라는 생각이 난 첫 번째로 들거든. 그러면 여긴 그대로 오죠. 왜냐면 절대값 씌웠다 부호 바꾸니까. 그죠? 여긴 절대값을 씌우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죠. 어머나 벌써 찾았잖아. 봐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여기가 원점이 됐다는 건 P가 얼마란 얘기야? 1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F1이 마이너스 7이었죠? 그럼 Q가 얼마란 얘기야? 7이란 얘기예요. 답은 8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의자 가지고 놀아. 그러지 말고. 이해되겠죠? 네. 근데 수학 2가 수학 1에 비하면 훨씬 재밌잖아. 이런 거 생각해보는 게 훨씬 재밌다고. 뭐가 재밌냐고 지금 막 속으로 막 분개하고 있는 놈들이 있냐? 아니 그냥 수학 치고 재밌다고. 선생님 수학이 너무 재밌어 수학 선생님 된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 수학 싫어해요. 진짜 수학 싫어해. 나는 수학 안 좋아해. 선생님은 뭘 좋아하세요? 난 노는 거 좋아하지. 노는 게 제일 좋아요. 하기 싫은 걸 남들만큼 하면 그래도 어디 가서 욕은 안 먹는 어른이 될 수 있어요. 하기 싫은 걸 남들보다 잘하잖아요. 어딜 가든 칭찬받는 어른이 될 수 있어요. 하기 싫은 거 자꾸 시킨다라고 하지 마시고 원래 세상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즐거워서 출근 시간 9시인데 새벽 4시부터 출근하고 싶은 걸? 이런 새끼가 어딨냐고. 다 싫지. 다 싫어. 하기 싫은 걸 얼만큼 잘해내느냐 이게 존나 중요하다니까. 그러면서 난 수학이 너무 싫다는 느낌이 들었어. 존나 잘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82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과 2를 제외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미분가능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기함수죠. 마이너스 기어 나왔으니까요. 그죠? 네, 원점의 대칭입니다.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1의 좌극함과 함수값은 마이너스 1로 같아요. 그런데 우극한은 안 같은가 보죠? 1의 우극한 1이라고 대놓고 써있네. 안 같네요. 그죠?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1에 관한 정보밖에 안 줬지만 가에서 기함수인 거 까먹은 거 아니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 관한 정보까지 같이 준 겁니다. 이거 원점 트위칭이니까 그지? 그래서 재빠르게 그래프를 마일과 1 위치에서 그리려고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박스가 2하고 마일의 위치를 표시한 거예요. 알았니? 1의 좌극한하고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었다고 했으니까 이 점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우극한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야. 이거를 원점 대칭을 이용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고, 맞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야. 아주 조금만 그린 거야 지금. 아주 조금만. 선생님 저기다 무슨 컴마를 찍어놨어요. 그런 거 아니고요. 알겠죠? 그 칸까지 표현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기억. y는 fx의 그래프는 y는 x와 한 점에서 만난다. 그거보다 다를 보시면 1이 아닌 모든 양수에 대해서 f'x는 네거티브하다. 그러니까 감소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원점도 통과해야 되지. 그치? 자, 얘를 베이스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이런 걸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직선으로 그리면 좀 배기가 싫으니까. 요런 느낌 어때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네. 자, 이런 느낌 어때요?
괜찮죠? 그 다음에 대부분 여기를 신나게 이렇게 끄어버립니다. 이렇게 신나게 끄어버리고 문제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족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죠? 네. 자, 여기 y는 fx라고 해보자. 그러면 y는 x와 한 점에서 만나잖아, 지금. 이제 참이군. fx의 그래프는 x축과 세 점에서 만난다. 존나 개참이네, 이렇게. 참이군 해서 틀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다항함수만 너무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실수를 하는 건데, 이쪽은 이럴 필요 없었어요. 이렇게 돼도 되잖아. 점근할 수 있잖아, 이렇게. 근데 우리 점근하는 함수 배운 적이 없는데 뭔 소리야. 분수함수 배웠잖아. 자, 내 말 잘 들어. 지금부터가 중요해.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야. 그럼 니네는 처음부터 이걸 왜 이렇게 그렸을까? 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고민. 왜 이렇게 그렸을까?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어쩌고 이런 거 주잖아요? 요거 아니야 이제 한단 말이야. 여기 이제 미분 통해서 확인하면 되고, 아무튼 이거잖아요, 이렇게. 왜? 왜 왔으니까. 원래 어떻게 한다고 했지, 영서? 정의역의 왼쪽 끝에서 어디로 가는지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음의 무한도를 극한 취하는 거예요. 정의역의 오른쪽 끝에서 어디로 가는지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의 무한도를 극한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극한을 취하지 않고 졸라 외워서 문제를 풀어온 습관이 이런 큰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 다항함수란 말이 있습니까? 그냥 미분 가능한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얘는 식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극한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까 x축에 점근하는 것도 예를 들어준 거지 x축이 아닌 거에 점근할 수도 있죠. x축이 아닌 거에 점근할 수 있어서 뭐 이런 직선에 점근해서 얘가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하자. 이런 식의 점근해서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고 뭐 잘못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감소가 아니라서 안 되겠네. 감소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는 게 본다고 보는 게 편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니은을 끄었어야 되는데 니은에 동그라미 치는 순간 망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니은에 동그라미 치는 순간 완전 개망한 거지. 디귿 f 프라임 알파는 마이너스 1 뭐 물어보는 거예요? 평균값의 정리요. 평균값 정리 묻는 겁니다. 지금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평균값 정리 만족한 지점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적어도 두 개가 나오게 돼요. 맞아요? 선생님 가운데 직선을 이으면 안 돼요. 그럼 안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기는. 그럼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거죠. 최소가 두 개입니다. 최소가 두 개.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니은에 동그라미를 쳐버리면 이제 엄청난 일이 발생하죠. 오씨, 지금 맞는 것 같은데? 뭐지? 기억이 틀렸나? 뭐 이런 병신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근거가 어디서 오는 거다? 다항함수의 양 끝단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졸라 외워서 풀고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요. 원래 정의역의 양 끝단에서 함수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 극한. 극한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정의역 양 끝단에서의 함수의 움직임은 극한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손 가는 대로 그리는 거 아니에요. 미술 시간이야?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극한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기 1등급 마스터 앞에까지 다 풀고 쉬는 시간 줄 거니까 정신 차리세요. 97번. 두 자동차 A, B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직선 도로를 한 방향으로만 달리고 있다. 오, 이거 보세요. 수능의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94년도가 수능의 시작이고요. 1차는 뭐냐? 94년도는 수능을 2번 봤어요. 지진 났나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이 중요한 시험을 인생을 결정하는 그때는 수시도 없고 뭐 없으니까 이 딱 하나의 시험으로 대학이 결정되는. 야 근데 옛날 학력고사가 진짜 간지야. 폭풍 간지. 나도 학력고사 세대 아니거든. 학력고사 어떻게 보는지 알아? 수능하고 형식은 다른 시험인데 입시 전형이 진짜 상남자의 전형이야. 자 일단 학력고사를 보기 전에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를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학력고사를 봐요. 점수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를 대학을 쓴 사람들을 점수 순으로 쭈르륵 줄 세워요. 정원을 다 채워요. 나머지 다 잘려 나가죠. 걔들 다 재수입니다. 100%. 상남자의 전형. 썼는데 떨어지면 재수야. 그래서 눈치 작전이 엄청나게 횡행했었죠. 그래서 그 학력고사 보고 나섰던 것 같다. 학력고사가 어려우면 그래서 하향 지원을 엄청나게 하거든. 왜냐면 썼는데 나보다 점수 높은 애들이 지원하면 나는 그냥 무조건 재수해야 되는 거잖아. 원서도 하나밖에 못 썼을걸? 딱 한 군데 딱 한 대학 한 과를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합격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재수해요. 젖간지죠 진짜. 내신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학력고사 점수 하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전부 다 하향 지원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엄청 낮은 점수로, 정확히 어떤 점수로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지방대도 가기 힘든 점수로 서울대학교를 넣었는데 미달이 나서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 뉴스에 나왔어요. 엄청 낮은 점수로 서울대학교를 합격했다. 서울대학교는 이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냥 받아줬습니다. 또 다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졸업을 했다라고 하면 아름다운 사례가 남았을 텐데 졸업을 했을 리가 없잖아. 자퇴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뭘 만들었냐면 최저 합격선. 그 사람의 사례를 토대로 어차피 합격시켜봐야 졸업을 못하니까 최저 합격 수준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한선 설정을 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입시가 바뀐 겁니다. 바뀌었고 이제 그 상남자 입시도 거치고 나니까 약간 뭔가 보완하고 싶을 거 아니야. 학생들이 한 번의 기회 정도는 더 주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수능을 2번 보자. 그래서 높은 점수로 제출을 하자. 그래서 94년도에는 1차 수능, 2차 수능 2번을 봤거든요. 그리고 95년도부터 다시 한 번만 보기 시작합니다. 뭐야, 폭망했다는 얘기예요. 뭐가 폭망했냐? 분명히 출제위원들은 1차와 2차의 수준을 비슷하게 출제했다고 했는데 1차가 졸라 어렵고 2차가 개쉬웠어. 그래서 난이도를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네. 왜냐면 뭐 1차를 볼 때 졸라 어려운데 뭐 몸이 안 좋았고 시험을 잘 못 봤을 수 있잖아. 아니면 원래 잘 볼 수 있는데 1차 목표를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뭐 컨디션도 만빵이었고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좀 점수가 안 좋아. 이걸 낼 수는 없겠는데 2차를 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2차 볼 때 갑자기 몸이 개 아파가지고 시험 못 봐버린 거야 제대로. 점수가 더 안 좋아.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예. 그래서 난이도를 맞추는 것도 좀 어렵고 지금도 봐봐요. 선택 과목 간의 어떤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난이도를 비슷하게 되겠다고 하지만 뚜껑 까보면 졸라 개소리야 개소리. 못 맞춘다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런 게 있었다. 알았니? 두 자동차 A, B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한 방향으로만 달리고 있다. 이거 좋은 얘기야. 무슨 얘기예요? 일방통행이다. 뭐 그런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만 달린다는 얘기는 속도의 부호가 변동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움직임 거리는 각각 그러면 한 방향으로 달리니까 속도와 속력은 똑같은 걸로 볼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고, 그죠? 네. 미분 가능한 함수 FT, GT로 지어주고 답이 성립한다. 자, 움직인 거리라고 나와 있지만 방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보셔도 돼요? 위치라고 보셔도 됩니다. 방향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동거리가 변위하고 같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얘를 그냥 위치라고 봐도 돼요. 그러면 F20일 때, 즉 20초일 때 A의 위치와 G20, 20초일 때 B의 위치가 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A, B는 T는 20일 때 뭐 한다는 얘기야? 만난다는 얘기야. 이해하겠니? 이해하겠어? 그런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미분을 해버리면 속도가 나오죠? 속력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방향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럼 이 구간 내에서 A가 더 느리다라는 말 하고 싶은 거야. 알았니? 그럼 답은 3번이지. 왜 답이 3번이냐? A가 더 느렸잖아. A가 더 느렸어. 하지만 앞서 있었단 얘기야. 이 구간에서 A가 더 느렸지만 앞서 있었으니까 20초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20초는 요 사이에 있는 값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A가 한 이쯤 있어. B는 여기 있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 얘는 천천히 가고 얘는 좀 빨리 가는 거지. 이렇게. 표현이 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다가 20초일 때 만난 거야. 근데 B가 더 빠르기 때문에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죠? B가 앞질러 가겠죠? 그게 뭐라고 해요? 추월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B가 A를 한번 추월하겠죠. 이해하시겠죠? 이해하겠죠? 어차피 이 시각 내에서만 보는 거니까. 예. 근데 이거를 왜 질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물체의 움직임에 관심이 없고 답만 내려고 하는 친구들이 보이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 걸 상상해서 풀어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101번.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림만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자, 봐봐. 진짜 어려운 거 봐보자. 이렇게 공이 있었잖아. 그럼 공이 이렇게 낙하를 할 거 아니야. 그지? 낙하를 해가지고 언제?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하는 순간을 묻고 있어. 이때. 알겠니? 그러면 원에 접하는 접선이 있는 거니까 원의 중심하고 여기 이어보고 싶잖아. 그럼 수직이겠고. 여기까지 아주 자연스럽죠? 공의 반지름 2분의 1 했죠? 그럼 여기는 1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m란 말 하는 겁니다, 지금. 21m에서 1m 뺐으니까. 됐니? 공의 속도는, 그러면 높이가 1이 되는 순간 공의 속도는 이에요. 높이가 1이 되는 순간 언제예요? t가 2일 때죠. 공의 속도는 저 위치식이니까 저거 미분하면 되죠. 마이너스 10t예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0입니다. 이렇게 쉬운 거를 모른다고? 모를 리가 없잖아. 이렇게 쉬운 거를. 문제도 안 읽고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혼나요. 알았어요? 네. 다음 104번. 요거는 조금 질문할 가치가 있는 문제죠. 이게 대부분 무엇 때문에 질문하냐면 가속도의 그래프잖아요. 가속도의 그래프. 그러니까 가속도가 이거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해서 점점 빨라지다가 다시 점점 느려지니까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여기는 가속도 0이니까 0일 것이다. 맞아요? 여기는 가속도 상수니까 이렇게 불연속인 상수일 것이다. 대충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긴 애가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으니까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핵심인 거지. 이것 때문에 질문했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빠뜨렸냐면 얘를 빠뜨렸어요. 얘를 유심히 봤어야지. 이게 변곡 접선이거든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값이죠. 접선의 기울기 최대값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평균 가속도예요. 평균 가속도가 K예요. 0과 1 사이에서의 평균 가속도가 K라고. 그런데 이때 순간 가속도가 평균 가속도를 초과하냐 초과하지 않냐? 초과하죠.
그러니까 가속도의 최대값이 K를 뚫고 올라온 2번이 답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예, 요것 때문에 아마 질문했을 만한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다 라는 얘기고요. 알겠어요? 예. 108번 요거만 하고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벌써 행복하죠? 예. 한 변의 길이가 12루트3인 정삼각형과 그 정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다. 그럼 정삼 하나 그려줘야겠네요. 딱히 정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냥 정삼이라고 믿으면 정삼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여기다가 원을 하나 내접을 시켜요. 내접할 리가 됐고요. 한 변의 길이 12루트3이니까 바로 뭐 하고 싶어져요?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쑤셔내고 이렇게 연결하면 특수한 직각삼각형 나올 것 같잖아요. 그죠? 정삼각형의 길이가 몇 초 3루트3씩 늘어난다. 저는 이거 어떻게 했냐면 여기 그냥 x라고 했어요. 변하니까. 그럼 여기 2x고 여기는 루트 3x가 되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죠? 그럼 한 변의 길이는 얼마예요? 2루트 3x죠. 이 2루트 3x가 몇 초 얼마씩 늘어난다? 3루트 3씩 늘어난다 라는 얘기는 얘를 시각에 대해 미분하면 3루트 3이다 이 소리예요. 근데 상수배의 미분은 미분의 상수배니까 x를 시각에 대해 미분하면 얼마다? 2분의 3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예. 한 변의 길이가 24루트 3이 되는 순간은 언제일 거냐면 x가 12인 순간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x가 12인 순간 2루트 3은 24루트 3이 될 거니까. 여기까지 됐니? 자, s는 원의 넓이니까 파이 x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 s의 시각에 대한 변화를 알고 싶으니까 오른쪽에 시각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냥 x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x를 시각에 대해 미분한 걸 곱하면 된다고 했죠. 맞잖아. 근데 얘가 2분의 3이니까 얘가 3파이 x일 거야. 여기에 x에 뭐만 집어넣으면 된다? 12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36파이입니다. 그래서 a는 36이다. t에 관하게 쓰지 말고 이렇게 풀라고 했어요. 이렇게 푸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빠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셔야 되는 방향이에요. 미적할 거면. 알겠어요? 잠깐 쉬었다가 1등 문제 이어서 보죠.